안녕하세요. 저희는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사회교육과 집행부 산하기관에 속해 있는 휴먼섭 SS입니다. 우선 사회교육과 졸업생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립니다. 저희 여기에 참석해 있는 사회교육과 학우분들의 자기소개를 진행하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휴먼섭 SS에서 국장을 맡고 있는 사회교육과 21학번 김재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질문을 드리게 된 사회교육과 2학번 류혜인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휴오스의 부원이자 사회교육과 학생회장 21학번 이지유입니다. 학생회장이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도 휴오스의 부원이자 사회교육과의 부학생회장 이채은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냥 휴오스의 부원 장수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2학번 김태주이자 이번에 질문자 역할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이번에 질문자를 맡게 된 사회교육과 2학번 김윤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교육과 21학번 휴오스의 부원 천예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학번 이기주라고 하고 약간 방청객으로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교육과 2학번 서주은이고 참관인으로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사회교육과 20학번 박현우입니다. 휴오스의 부원이고요. 만나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혹시 선생님께도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제 소개요? 네. 저는 있어요. 여기 있어. 안녕하세요. 사회교육과 빵빵학번 2000학번 임정환이라고 하고요. 대성모임의 사회탐구 강사입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자기소개를 마치고 본격적으로 인터뷰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의 첫 번째 질문은 많은 학과들 중에서 굳이 서울대학교 사회교육과에 진학하시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중학교 때 2학년 때부터 사회선생님이 꿈이어가지고요. 그러다가 이제 막연하게 중2 때 사회선생님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했다가 고등학교 올라가서 저희 고2 때 고3 때 담임 선생님이 여기 출신이세요. 서울대 사회교육과 출신이셔가지고 계속 그 선생님하고 영향을 받으면서 그분 때문에 은사님 때문에 한 것 같고, 실제로 저 여기 옛날에 대학 면접 요즘도 보죠. 할 때 면접 보러 올 때 아버지가 데리고 온 게 아니라 선생님이. 그래서 딱 그때 그런 말씀 하셨거든요. 제자가 되고 후배가 되라. 그래서 저한테 제일 크게 영향을 주신 분이어서 저 다른 것보다 그게 제일 컸던 것 같아요. 네, 그럼 다음으로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회교육과에서 배운 내용이 강사 생활을 하실 때 도움이 되셨는지 궁금하고, 사회교육과 전공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전공 과목이 무엇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 또 하나 먼저 물어보고 싶은 게, 진짜 사회교육과 안 해도 학원 강사가 되고 싶다는 후배들님들 계세요? 있으세요? 또 준비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일단 첫 번째는 제일 신기한 게 이게 너무 오래된 이야기 좀 듣지 마세요. 저 때는 말이에요. 서울사대를 나와서 학원 강사를 한다는 게 약간 도피? 그 다음에 이제 좀 약간,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도 학원 선생 한다는 거를 한 6년 정도 숨겼거든요. 그래서 요즘 제일 신기한 것 중에 하나가 후배님들이 또는 20대, 30대가 학원 강사를 하고 싶다. 그래서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좋은 거는 내가 갖고 있는 직업이 이렇게 꿈이 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제일 신기하고, 두 번째는 또 이제 걱정되는 마음도 좀 있는데, 일단은 사대를 나오면 가장 큰 게 이제 학교 선생님하고 학원 강사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아시잖아요. 근데 학교 선생님은 가르치는 거랑 아이의 인생이 어떻게 연관될까, 삶이 어떻게 연관될까, 이런 걸 좀 고민하신다면, 저희는 무조건 가르치는 것과 성적이 연결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차이가 크죠. 그러니까 가르친다는 건 똑같은데, 근데 그 가르치기 위한 베이스로 배우는 내용은 대학 때 배우는 전공 내용이 물론 도움은 되지만 다시 다 혼자 해야 될 것 같고, 많은 것들을 준비해야 되고, 왜냐면 더 깊게 준비하는, 깊은 내용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성적을 향상시키기 위한 콘텐츠를 계속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측면이 그 학교 선생님하고 많이 다른 점 중에 하나인 것 같고. 근데 이제 제일 큰 게 뭐냐면 역기능이 하나가 있어요. 이 4대를 나오면 역기능이 뭐냐면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게 물론 100% 맞아떨어지진 않지만 4대 출신 학원 선생님들과 비사대 출신 학원 선생님들은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4대 출신 선생님들이 타협을 잘 안 해요. 나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배웠던 전공 때 배웠던 교육학에서 배웠던 그 약간의 일말의 그런 것들 있죠. 본질적인 것들, 철학적인 것들 그런 걸 자꾸 안 내려놓으려고 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그걸 끝까지 그게 이제 내 다리를 잡는 거죠. 그래서 그게 역기능이에요. 그러니까 기술적인 것보다는 자꾸 이제 본질적인 것들 그런 걸 고민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고, 그 자꾸 이제 교수법 같은 걸 고민을 많이 해요. 원래 학원 강사는 그러면 안 되는데 이걸로 해야 되는데 자꾸 이제 어떻게 가르치면 더 나을까 막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게 역기능인 것 같으면서도 또 순기능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혹시 4대 여기 안에 학원 강사를 꿈꾸시는 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조언은 많이 내려놔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참 괴리가 크죠. 그러니까 내가 그 교육공학적으로 교육철학적으로 다 배웠던 그런 내용들이 실제로 학원에 가면 다녀보셔서 아시잖아요. 예, 실제로 애들한테는 성적이 제일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항상 고민이 되는 게 나의 발목을 잡아요. 여기서 배웠던 내용이. 근데 내용적인 측면은 혼자 다시 다 해야 된다. 그러니까 베이스는 다 깨져 있지만 다시 다 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가 사회교육과 출신들이 가장 크게 고민하는 게 여기 학부 때 전공하는 게 뭐 정치, 경제, 법인데 문과에서 애들이 그걸 선택을 안 해요. 예, 그렇죠. 예, 정법도 애들이 뭐 물론 이제 하는 애들이 있지만 사회문화, 생활관리 이런 걸 많이 하다 보니까 여기서 배운 내용을 잘 써먹기가 힘들어요. 학교 현장에서는 이제 이게 내신 과목이 있기 때문에 써먹을 수가 있는데 우리 경제 열심히 하잖아요. 빡세게 막 이제 아빠 이제 1학년들 이제 올라가시다 보면 막 경제 전공 진짜 빡셀 텐데 경제학을 배운 게 잘 이제 현장에서는 맨날 사회문화만 가르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안 써먹게 되고 배경 지식을 가르쳐 주지 않는데 그래서 도움되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문화인류학, 그 다음에 사회학 요거 배운 건 도움이 되는데 나머지는 잘 도움이 안 돼요. 선택자가 너무 없어서. 그래서 그게 가장 큰 또 하나 아쉬움? 그러니까 차라리 좀 경제나 정치와 법이 좀 필수 과목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농담처럼 애들한테 많이 얘기하는 게 제가 대학교 때 정치하고 법이 제일 학점이 좋았거든요. 아무도 안 믿네. 근데 이제 그게 학원 현장에서는 많이 안 써먹혀요. 물론 이제 뒤에서 배경 지식으로 이렇게 얘기해 줄 수는 있는 건 있지만 그런 게 제일 아쉬움. 근데 이제 아마 그쪽으로 학원 강사 쪽으로 나오려고 하시는 사회교육과 후배님들이 계시다면 제일 큰 고민은 아마 그걸 거예요. 4년 동안 배웠던 교육 철학, 이제 윤리적인 거 이런 것들을 자꾸 내려놓고 강사가 돼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점수, 등록. 네. 그러니까 그거에만 자꾸 매몰되다 보니까 고민이 많죠. 그런 지점에서. 그러면 계속 고민하셔야 됩니다. 선생님께서 사교육에 종사해야겠다고 처음으로 딱 생각하시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주체적인 선택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중학교 때부터 꿈이 학교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한 번도 내가 사교육 강사가 될 거라는 생각을 대학교 4년 내내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우리 아버지가 하셨던 사업이 이렇게 딱 무너지면서 제가 무녀 동남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가게가 기우니까 책임을 져야 되니까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미 졸업하신 과 선배한테 연락을 했죠. 지금 강사를 해야 되겠다. 학교 현장에 못 나갈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심지어 대학원도 가려고 했었거든요. 풀타임으로 뛰려고 했었는데 풀타임 석사를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이제 접었고. 그래서 그때 여기 근처에 있잖아요. 저기 과사에 계신 분들하고 많이 싸웠어요. 풀타임 석사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이제 학원 강사로 도망가서. 그래서 제가 졸업사진이 없어요. 그 강의하느냐고 졸업사진 찍는 날 못 와가지고 그래서 졸업사진이 없어요. 그게 제일 아쉬워. 그래서 사진관에 가서 혼자 학사목 찍었죠. 그래서 주체적인 선택을 당시에 했던 사람들은 많이 없을 것 같아요. 거의 다 상황이 조건이. 근데 요즘에 진짜 신기한 게 학원 강사 하겠다는 후배님들이 많아서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선생님이 20대를 되돌아보면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우리 후배들이 후회 없는 대학 생활을 보낼 수 있을지 조언 한마디씩 부탁드립니다. 이게 여기 제 수업을 들어본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강의 중에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 미안하단 말 되게 많이 하거든요. 왜냐면
이런 말 되게 미안해요. 저희 때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취업에 대해서 막 그렇게 고민 안 했었거든요. 막 심각하게 고민 안 하다 보니까 지금 내가 이제 이 나이가 돼서 조언을 할 때 보통 하는 조언들이 지금 세대한테는 이게 안 먹힐 것 같아서 오늘 그 예상 질문 주셨을 때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내가 조언할 게 있을까? 지금 너무 상황이 각박하고 안 좋으니까. 그래서 근데 변하지 않는 건 그거인 것 같아요. 제가 되게 대학교 다닐 때 나의 인생은 이렇게 될 거야. 그리고 내가 나를 개척할 수 있어. 그리고 나는 알아. 많은 걸 알고 있어. 라는 생각이 되게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약간 가시나무 같았거든요. 지금은 되게 유하게 보이는데 되게 가시나무 같았고 되게 날카로웠어요. 그래서 초반 대학교 1, 2학년 때 정점 전에 막 놀고 막 그럴 때는 상관없었는데 이제 3, 4학년 때부터 이제 막 이 취업도 고민해야 되고 이제 진로도 고민해야 되니까 애가 예민해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많이 사람들을 밀어내고 막 그랬어요. 예, 그렇게 살았었거든요. 그래서 조언 드리고 싶은 거는 4년 동안 내가 꽤 무지하다. 그리고 내 보존과 내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여기 있는 많은 학우들과 선후배들이 필요하다. 저는 그걸 못했거든요. 그걸 뒤늦게 알았어요. 그래서 그게 해드리고 싶은 조언이에요. 그러니까 4년 동안 치열하게 사람들하고 고민하고 고뇌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많이 품고 사람들. 네, 저는 그게 조언? 네, 뭐 직업적인 그런 거는 제가 뭘 알겠습니까? 네, 강사밖에 모르니까 그 질문을 제가 다 답변 드릴게요. 네, 인생에 있어서는 그냥 그런 조언? 네, 그러면 이어서 5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의 인생 전반에 있어서 좌우명이 있다면 그게 무엇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열정이 차이를 만든다요. 그리고 열정은 지치는 것이 아니라, 지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한 발 더 내딛는, 그렇지. 그렇죠. 한 발 더 내딛는 것이다. 근데 제가 직업이 그렇다 보니까 자꾸 이제 학원 강사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게 진짜 3D 업종이거든요. 네, 이게 그 펭수가 그런 얘기 하지 않았어요? 뭐였지? 펭수가 사장님이 가족 같아, 회사가 잘 된다고 그랬나? 근데 요즘 또 워라벨 막 이런 말 되게 많잖아요. 근데 얘는 퇴근 시간이 안정해져 있고 출근 시간이 안정해져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계속 인스타그램으로 애들하고 소통해야 되고 애들이 보통 현장 강의 수업 진행하는 시간 외에는 제가 논다고 생각하는데 계속 이렇게 이제 뭐 교재도 만들어야 되고 막 하다 보니까 요즘에 뭐가 있냐면은 조금 열정이 차이를 만든다보다는 좀 열정을 좀 식힐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나중에 뭐 질문 나오면 말씀드리겠지만은 쉬는 방법을 몰라서 못 쉬었거든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왔던 것 같아요. 16년 동안은 그냥 열정이 차이를 만든다고 해서 계속 막 맨날 안 자고 수업 준비하고 안 자고 수업 준비했는데 요즘에는 좀 모토를 바꾸려고요. 좀 쉴 땐 쉬자. 그래서 요즘에 지금까지는 열정이 차이를 만든다였는데 지금부터는 나를 좀 돌아보고 좀 쉬자. 그러니까 쉴 수 있다면 쉬자. 뭐 이런 조언으로 좀 바뀌고 있어요. 인생의 좌우명이. 네. 네, 다음 질문입니다. 살면서 번아웃 증세가 오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그때는 어떻게 극복을 하셨는지, 또 번아웃이 왔을 때는 어떻게 극복하려고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번아웃이 빡 하고 오는 번아웃을 내가 못 느끼고 내가 그걸 보여주고 있는데 그냥 넘어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는 번아웃이 계속 오고 있었는데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상황적으로 계속 그렇게 달리다 보니까. 아까 말한 쉬는 법을 그렇죠. 몰라서랑도 연관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쉬는 방법을 몰라서 쉴 줄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다가 코로나가 이제 저에게 준 선물이 있었죠. 이제 현장 강의를 못 하고 이렇게 되면서 할 게 없는데 이제 지인이 등산을 소개시켜 준 거죠. 그래서 이제 등산을 하면서 내가 번아웃이었구나라는 거 알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수업 때는 막 이렇게 웃는데 여기 다 PD님들 다 아시고 다 직원분들 아시겠지만 되게 이제 딱 카메라가 꺼지면 애가 변해요. 변했었어요. 예민해지고 되게 이렇게 날카로워지고 막 그랬는데 등산을 하면서 이제 조금 극복을 한 거죠. 그러니까 등산하면 제일 좋은 게 아무 생각 안 하거든요. 힘들어서. 그래서 이제 계속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번아웃이었구나. 내가 지쳐 있었겠구나. 그래서 이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열정이 차이를 만든다는 애들한테 주는 모토고 나는 좀 쉬는 방법을 좀 알자. 요즘에 인생의 좌우명은 요즘 쉴 때는 쉬자. 그걸로 바뀌었어요. 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벌써요? 예. 선생님의 인생을 영화로 만든다면 오프닝과 엔딩에 어떤 음악을 넣고 싶으신가요? 제가 넥스트를 좋아하거든요. 아세요? 혹시 넥스트 아세요? 신해철. 예. 그래서 그 앞부분에는 신해철님이 같이 피처링 하신 건데 그 전람회 노래 중에 세상의 문 앞에서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게 앞에 깔렸으면 좋겠고 너무 근데 표정들이 지금 화석 쳐다보는데 그 다음에 제가 제 인생에서 좋아하는 노래가 마지막에 흘렀으면 좋겠는데 넥스트의 우리 앞에 생이 끝나갈 때. 네. 한 소절 불러주실 수 있나요? 흐린 창문 사이로 이렇게 시작한 노래가 있습니다. 되게 실존적인 노래인데 그런 노래가 좋은지도 잘 몰랐어요, 대학 다닐 때는. 근데 살다 보니까 그런 게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른들이 트로트를 듣나 봐요. 네.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둘 다 좀 실존적인 노래예요. 네, 이제는 참관인들로부터 질문을 받아볼 예정인데요. 여기에 계신 참관인 이전에 여기에는 참석하시지는 못하셨지만 사전에 질문을 주신 분들이 몇 분이 계셔서 네. 그에 대해서는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라는 직업을 가지시면서 가장 보람이 있으셨던 경험이나 혹은 가르치시면서 가장 행복하셨던 경험, 그리고 반대로 가장 힘들었던 경험은 언젠지가 궁금합니다. 그 가장 이게 제일 기분 좋았던 순간은 그러니까 가장 행복? 기분 좋다? 근데 제일 그러니까 내가 이 직업을 그래도 잘 선택했구나라는 생각을 가졌던 거는 생각보다 내가 좋은 어른이구나. 그러니까 제가 사교육 강사로 나올 때 그런 결심을 했었거든요. 좋은 어른이 좀 돼보자. 그러니까 네가 학교 선생은 안 되지만 좋은 어른은 좀 돼보자 이러고 나왔는데 이제 그래도 아닌 친구도 있지만 어떤 친구들이 나를 바라봐 줄 때 좋은 어른이라고 생각해 줄 때가 가장 뿌듯하고 그래도 이 직업 생활에서 내가 좀 잘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이제 뭐 내가 찍었던 게 안 나오거나 내가 찍었던 방향에서 다르게 나오거나 근데 그 순간들은 매번 힘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매 순간 힘든 거는 이제 매 순간 평가받기 때문이죠. 1시간 수업 듣고 환불해버리잖아요. 대치동 가면 1시간 딱 수업 듣고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아무리 일탈을 할지라도 나가버리는. 나갈 때 나 나가라고 하면서 나가거든요. 그런 애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럴 때 그러면 난 뭘까? 나는 상품이구나. 이럴 때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은 어른이라는 평가를 어느 순간 받을 때가 제일 행복하고 나는 상품이구나라고 판단되는 순간들이 많지만 그때는 또 그날 하루 괴롭고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평소에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시는 편인가요? 혹은 추상적인 목표를 가지시는 편인가요? MBTI 물어보는 건가요? 제가 인프피라서 근데 이제 그게 있어요. 그 성향과 상관없이 저는 좀 당장 처해 있는 걸 해결하자. 이렇게 막 장기적인 플랜 같은 거 잘 안 짜고 그냥 짧으면 앞으로 있을 한 6시간 안에 있는 일, 길면은 일주일 동안의 일, 요거 해결하자. 그렇게 하지 막 계획을 막 꼼꼼하게 세우진 않는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이건 있어요. 그 어쩌라고 정신이 좀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해도 그냥 어쩌라고. 그냥 어쩌라고 내 길 간다. 내가 지금 처해 있는 거 그냥 해결하고 간다. 뭐 이런 주의인 것 같아요. 네, 마지막 사전 질문인데요. 만약에 무인도에 가신다면 꼭 가지고 가고 싶은 3가지가 있으실까요? 무인도에 간다면요. 첫 번째는 무인도에 간다면 근데 이게 다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아무거나 막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아무거나 막 가져갈 수 있다고요? 첫 번째는 등산 하나를 챙겨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책이요. 네, 책.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챙길 수만 있다면 스마트폰을 챙기고 싶은데 못 챙기겠죠. 그건 또 안 되겠죠. 그래서 세 가지만 있어도 살 것 같은데.
아, 번호가 있어야 되나? 아무튼 세 가지라고 말하면 등산화, 책, 예, 그다음에 스마트폰. 근데 스마트폰을 만약에 안 된다면 번호? 요리 해 먹어야 되니까 이 정도? 예. 그러면 이제 여기 계신 참관인 분들 혹은 휴어스의 부원분들께서 즉석에서 질문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이 계실까요? 네, 방금 무인도에 이제 가게 된다면 책을 가지고 가고 싶다고 얘기해 주셨는데요. 어떤 책을 가져가고 싶은지 궁금합니다. 그 여기 그런 친구 있는지 모르겠는데 국어교육과하고 사회교육과 이런 데로 고민해 본 적 있어요, 진로? 나 국어교육과 갈까 사회교육과 갈까 또는 영어교육과 갈까 사회교육과 갈까 이런 고민? 아니구나. 저는 국어교육과하고 사회교육과 이렇게 두 개를 마지막까지 고민했었는데 제가 안 간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전 정말 문학, 인문학 이런 거에 소질이 1도 없어요. 말도 잘 못하고 막 문학적인 표현 같은 것도 잘 못하고 그래서 무조건 가져가는 책은 사회과학 도서가 돼야 되고요. 사회과학 도서가 돼야 되고 만약에 한 권을 챙겨서 만약에 가져간다라고 한다면은 뭐 제가 살면서 제일 좋아하는 책인데 사르트르의 책을 가져갈 것 같아요.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철학자이기도 하고 어떤 책이든 그냥 잡히면 그냥 사르트르 책은 가져갈 것 같아요. 너무 오늘 실존주의 많이 한다. 네. 그 원래 꿈이 학교 선생님이라고 네네. 하셨는데 사교육에 종사하시다가 다시 학교 선생님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든 순간은 없으셨나요? 그건 감히 제가 생각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강사를 하면서 학교 선생님 할까? 이런 생각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잘못된 태도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아까도 살짝 말했지만 딱 이 학원 강사 선택을 했을 때 저는 학교는 포기한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질문을 만약에 바꿔서 강사를 하다가 학교 선생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고맙게 주신다면 이제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전에는 경제적인 것 때문에 할 수가 없었다면 좀 약간 좀 웃긴 얘기긴 하지만 지금 감사하게도 만약에 저한테 기회를 주신다면 그런 건 고민해 볼 것 같아요. 근데 내가 강사하다가 학교 선생님 할까? 이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럼 감히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제일 네. 일단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거 제일 무서운 건데 이거. 많은 것을 포기하셨다는 말씀을 듣고 다시 선생님을 직접 뵈니까 외모는 포기를 안 하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왜 저랬어요? 왜 저랬어요? 혹시 왜 저랬어요? 네. 혹시 평상시 외모 관리 비법이 있으신가요? 일주일에 무조건 2번씩 비밀인데 이거 처음 밝히는 겁니다. 최초 밝히는 겁니다. 일주일에 2번씩 피부 관리 받으러 가요. 네, 피부 관리 받으러 가고 근데 이거 저한테 저기도 몰랐어요 지금. 저기 마이맥 직원들도 몰라서 피부 관리를 받으러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나이가 나이다 보니까 혹시나 이제 뭐 탈모나 이런 것들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계속 그런 거에 좋은 샴푸를 쓰고 두유 계속 먹고 검은 콩 두유 계속 먹고 그리고 계속 있습니다. 예. 이게 아무래도 보여지는 직업이다 보니까 피부 관리 이거 아무도 모르는 거. 어디로 다니시나요? 예? 거기 스튜디오 근처에. 더 질문 있으신 분 안 계실까요? 제가 질문 하나 해도 돼요? 네. 이제 이거는 2학번은 대답 못할 것 같고 21학번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0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사회교육과를 와서 그게 되게 혼란스러웠거든요. 그러니까 전공이 나의 전공이 이제 뭔가 그러니까 이게 원체 다양한 걸 배우다 보니까 어느 정도까지 전공 과정이 펼쳐지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가다 보면 너무 많은 학문들을 배우거든요.
그렇다고 이제 막 엄청 깊게 들어가지는 또 않고 딱 요 정도거든요. 그래서 혹시 여기 와서 처음에 내가 사회교육과를 왔을 때와 지금 전공 사이에서의 어떤 혼란, 뭐 괴리 이런 게 있는 분이 계신지. 그러니까 사회교육과라는 전공은 분명히 4대인데 여기 와서 내가 되게 다양한 걸 배우고 있다 보니까 뭐가 나의 중심인지를 혼란스러워하시는 분이 계시나요 혹시? 뭐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질문드린 이유가 좀 시간이 짧나? 근데 저희는 계속 그걸 고민했었거든요. 1학년 때, 2학년 때, 3학년 때, 4학년 때 올라가면서 내가 특히 교사가 될 생각이 없다면 이게 뭘 배우고 있는 거지? 라는 생각, 막 이것도 배웠다 저것도 배웠다 막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꼭 해드리고 싶은 말은 그 경험을 엄청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서울대 안에서 당신들이 할 수 있는 공부들, 교류들 이거를 좀 되게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저희의 장점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양한 걸 배우고 또 시간도 다양하게 낼 수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게 진짜 이 과에서의 장점이자 그 기회를 잘 누리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곧 대학교 때 통합사회교육과정이 생겨가지고 그 저희 때 처음 생겼거든요. 연합 통합사회라는 교과를 이제 만들 거다 그래가지고 사회교육과에서 이제 통합 연계 전공이 생겼는데 그래서 사회교육과를 들어왔는데 3학년 때 아니 사회교육과 전공을 듣기도 빡센데 이제 역사교육과하고 지리교육과 수업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짜증이 막 났죠. 내가 왜 들어야 되느냐. 근데 갔더니 재밌는 거예요. 역사 전공도 재밌고 지리 전공도 재밌고. 그러니까 그 역사 전공이나 지리 전공을 했던 그 수업을 들었던 게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가르칠 때도 그렇고 이렇게 다양하게 정말 활용이 많이 되는 것 같아서 이게 가능하다면 이 안에서 서울대 안에서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다 해봤으면 좋겠어요. 과에 매몰되지 말고. 예. 이게 이 과가 되게 특이하잖아요. 여러 가지 너무 많이 배우니까. 아마 1학년들도 좀 앞으로 그런 고민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이제 선생님께서 서울대학교 사회교육과의 선배님이시기도 하지만 서울대학교의 선배님이시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지금까지의 질문이 사회교육과로서의 정체성에만 매몰이 된 것 같아서 이제 선생님은 저희보다 더 앞서서 사회생활을 하신 분으로서 좀 사회에서 서울대학교 학벌이 갖는 어떤 의미 같은 것에 대해서 경험으로 느껴보신 것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지만 관악인이라는 것 그리고 서울대 들어왔다는 게 대한민국의 이 학벌 중심의 사회 구조 안에서 교육을 그러니까 서울대를 들었다 서울대를 졸업했다가 보상을 받는 시스템이잖아요. 그게 물질적이 아니더라도 명예나 기회 측면에서 그렇기 때문에 더 강한 책임감을 요구를 하는 거고 더 문제가 생겼을 때 강하게 지탄을 받는 거고 대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상을 거부할 필요도 없고 대가를 부정할 필요도 없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현재 차지하고 있는 위치 안에서 그러니까 내가 그걸 거부할 수 없다면 책임을 지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저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듣죠. 너 서울대 나왔으니까 뭐 넌 서울대 다니니까 뭔데 그때는 그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어쩌라고. 내가 그냥 수능 봐서 대학 왔고 서울대 갔는데 어쩌라고 이랬는데 꽤 골이 깊더라고. 그 골이. 그래서 더 보상을 받으니 더 강한 책임을 요구받는 건 당연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본인들도 아마 부정하지 않을 거예요. 이 과잠에서 오는 또는 내가 어디 가서 너 어느 대학 다녀라고 했을 때 말투, 뉘앙스 이거 자체가 본인 스스로가 이걸 자각하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응분의 책임을 잘 지면 된다. 그러니까 우린 더 문제를 일으키면 안 된다.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건 저는 근데 대학 다닐 때 안 그랬었거든요. 맨날 잠바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 골이 깊다. 근데 그걸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자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사회교육과랑 조금 인생에서의 삶에 대해서 조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 선생님께서 사회탐구 강사님이신 만큼 이제 대학에 들어오기 위해서 사회탐구를 수험 생활로 이제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을 텐데 그 학생들에게 이 말은 해주고 싶다라는 것이 있다면 문과가 세상의 중심이다. 쫄지 마라. 어깨 좀 쫙 펴라. 사람들이 잘하는 건 다 다르다. 라고 생각하고 이제 이게 그 대학교에 이제 딱 들어와서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들도 같이 생각하고 나도 요즘도 그걸 계속 생각하고 있지만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라 사회 구조가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산업 구조가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되게 우리가 하는 일들이 무가치하고 무의미하고 무용해 보이는데 아니잖아요. 그냥 아니라고 그러니까 말하지 않으면 그냥 그렇게 돼버리는 것 같은데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어깨 좀 쫙 펴라. 우리가 그래도 중심이다 라는 생각은 아직도 저는 변함이 없어요. 네, 그러면 모든 질문이 끝마친 관계로 사회교육과 졸업생 임정환 선생님의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선생님께서 해주신 많은 말씀들이 여기에 계신 사회교육과 학우분들 외에 또 이를 뭐 영상이나 혹은 인스타그램을 통해 접하게 될 많은 사회교육과 학우분들에게 뼈와 살이 될 많은 말씀을 해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죠? 그 그렇다면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면 오늘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인터뷰에 응해주신 임정환 선생님 혹은 강사님께 감사 인사드리며 박수와 함께 행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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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하셨습니다.